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쏟아진 경제와 산업 전반 뉴스들의 배경과 그 뒷이야기를 살펴보는 경토전망경. 네, 진행을 맡은 김효진입니다. 최근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주를 위한 모범 거래 기준을 내놨는데요. 생활유통 취재를 담당하는 김남규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주를 위해서 모범 거래 기준을 내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예, 네, 그렇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가맹점에서 500m 거리 이내의 신규 출점을 금지하고 매장 리뉴얼 시 가맹본부가 최소 20%에서 40% 이상의 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제과제빵 분야의 가맹사업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모범거래 기준은 공정위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관련 업계들을 모아 협의한 후 규정한 일종의 합의안 같은 것인데요. 최근 매장 리뉴얼 문제 등으로 이슈가 된 제과제빵 업종부터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해 적용토록 한 것입니다. 일단 제과제빵 업계 중에서도 모범거래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가맹점수가 1000개 이상이거나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외식 가맹본부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파리크라상의 파리바게트와 CJ푸드빌의 뚜레쥬르가 가장 큰 영향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무조건 500m로 거리를 제한하는 건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이는데 예외도 있나요? 예, 물론 있습니다. 일단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금지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긴 합니다. 네, 그러나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안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3,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신규로 건설되거나 철길이나 왕복 8차선 도로가 있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그리고 기타로 이들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신규 가맹점 출점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 중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는 경우에는 점주가 동일인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500m 거리 안에 똑같은 빵집이 있을 때 한 가맹주가 망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금지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가맹점 간의 거리를 500m로 정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10여 차례 만나 회의를 하면서 거리를 500m로 정한 것이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네, 인테리어 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도 있던데요. 조금씩 지원 비용 그 규모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예, 네. 네, 모범거래 기준안에는 최근 문제가 된 리뉴얼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일단 공정위는 5년 이내에 리뉴얼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리뉴얼 비용을 전액 가맹본부가 지원할 경우에는 5년 안에도 리뉴얼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일단 리뉴얼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위가 가맹점 요청으로 매장 이전 없이 리뉴얼 할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비용의 20%를 지원하도록 했고, 매장을 이전 확장해야 할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40%를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5평 매장 기준으로 한 번 리뉴얼을 할 때 드는 비용이 평균 1억 4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가맹점주가 100%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맹본부도 일정 부분 부담을 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 매장 리뉴얼을 할 경우 평균 20% 정도의 매출 신장이 발생한다는 게 관련 업계의 주장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가맹본부는 아무런 투자 없이 늘어난 20%의 매출을 가맹점주와 나눠 가졌던 것입니다. 네, 규정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바뀌면 가맹본부가 매장 리뉴얼을 강요할 수 없게 되겠는데요. 만약에 이 규정을 어기게 되면 어떤 처벌 같은 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범거래 기준안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구속력을 갖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모범거래 기준 내용을 정보 공개서와 가맹 계약서에 반영해 이를 이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계약서에 매장 거리 제한이나 리뉴얼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에 민사소송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현 유통업 사업자가 공정에 맞서서 이걸 거부할 때는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기준안이 생김으로 인해서 앞으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반대로 현 시점에서 어느 업체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예. 앞으로 어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는데요. 일단 현 시점에서는 가장 많은 가맹점포를 보유한 파리바게트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2007년 1,500여 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던 SPC는 공격적인 가맹 사업을 벌여 5년 만에 가맹점 수를 약 2배가량으로 늘렸습니다. 반면 경쟁사 뚜레쥬르의 가맹점 수는 지난 2010년 1,401개에서 지난해 1,281개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뚜르준에는 지난해부터 160억 원을 마련해 가맹점 리뉴얼 비용으로 지원해 왔는데요.
현재까지 60%가량을 집행했습니다. 물론 모든 매장이 동일한 비용을 지원받은 것은 아닌데요. 일단 뚜레쥬르 측은 각 매장 리뉴얼 비용의 최대 40%까지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공정위는 이 모범 거래 기준을 뚜레쥬르나 파리바게뜨 외에도 다양한 프랜차이즈 업계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으로 이들 업체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예, 네,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두 업체 외에도 비알코리아, 롯데리아, 농협모고촌, 제너시스, 교촌 F&B, 페리카나, 한국피자헛, 미스터피자, 놀부, 보나이에프 등의 프랜차이즈 업체에도 모범거래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빵집은 손님이 찾아오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이들 프랜차이즈 업체는 배달이 주력인 업체들이 많습니다. 500m라는 거리 제한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적용될 모범거래 기준안 역시 제빵업계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공정위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관련 업계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업종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현명하게 타협점을 찾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